안녕하세요. 엄청난 불행으로 인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고통을 겪었던 30대 여자입니다. 지인이 소개해준 남편은 저보다 2살 위였는데요. 저는 그의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곧바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데이트 중에 찬바람만 불어도 먼저 제 옷깃을 정리해 줄 정도로 세심하고 상냥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를 보면서 그의 부모님도 얼마나 따스한 분들일까 가끔 그런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의 부모가 차갑거나 엄하실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리고 제 짐작이 맞았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연애 1년 만에 서로를 확신하게 된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고 허락을 받기 위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그때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는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남자친구 댁을 처음 찾아갔을 때 저는 마치 친정 같은 편안함을 느꼈답니다. 따뜻한 분위기의 거실에는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남자친구의 여동생까지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절 반기는 가족들이 너무 고마웠죠. 어서 와요. 너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경훈 씨랑 만나고 있는 정현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은요, 그 말은 제가 해야죠. 멋대가리 없는 우리 경훈이랑 만나줘서 정말 고맙네요. 그건 나도 동감이에요. 경훈이 저놈이 평생 연애 한 번 못할 줄 알았는데 연수양 덕분에 걱정을 덜었네요. 엄마, 아빠, 손님 세워두고 뭐해요? 어서 여기 앉으세요. 새언니, 저도 엄청 반가워요. 아, 새언이라고 불러도 되죠? 네, 아 그럼요. 가족들의 살갑고 따뜻한 한마디에 굳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풀리더라고요. 제 생각처럼 남자친구의 가족들은 전부 온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기로 마음먹은 저로서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었네요. 이런 분들이 저의 시댁 식구들이 된다는 건 정말 꿈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이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정말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 2사람은 많은 분들의 축복을 받으며 부부의 연을 맺게 됐고 꿈 같은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러 신혼집도 시댁과 멀지 않은 곳에 마련했어요. 가깝게 살면 따뜻한 가족의 정을 한 번이라도 더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자상한 남편과 온화한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의 안정적인 직장까지 제 결혼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이었습니다. 연수야, 우리 며느리 평양냉면 좋아하지? 내가 손수 만들었으니까 오늘은 저녁 먹지 말고 경훈이랑 건너와라. 네, 평양냉면을 직접 만드셨어요? 그럼 먹어보면 알겠지만 직접 소고기 육수를 내서 만든 거니까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을 거야. 번거롭게 뭐 하러 그러셨어요? 사 먹어도 되는데 우리 귀한 며느리한테 좋은 거 해 먹여야지. 난 우리 며느리가 맛있게 먹는 것만 보면 너무 행복하거든. 네, 어머님도 참. 알았어요. 경훈 씨랑 넘어갈게요. 시어머니는 친정 엄마처럼 세심하게 절 챙겼고 시아버님 역시 늘 인자하셨어요. 그리고 저보다 5살 어린 시누이는 절친 언니처럼 대하며 잘 따랐네요. 새언니, 이거 받아요. 이게 뭐예요? 언니, 오늘 제 친구가 호텔 뷔페 식사권이 생겼다고 줬는데 오빠랑 같이 가서 드시라고요. 네? 아니, 이런 게 생겼으면 친구랑 같이 가서 드시지 왜 저를 줘요? 제가 새언니한테 변변하게 해드린 게 없잖아요. 이럴 때 생색 한번 내려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암튼 감사히 받을게요. 그런데 언니,
언니는 연애 안 해요? 이렇게 예쁜 사람이 왜 남자를 안 만나요? 글쎄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제가 안 예쁜가 보죠. 그래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저도 좋은 사람 생기겠죠. 뭐, 신우는 성격도 구김없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얼굴도 귀여운 상이어서 어디 가서 인기도 많을 스타일이었는데 남자에 관심이 없는지 좀처럼 연애한다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말았죠. 그러는 사이 전 임신을 했고 잘생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제가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드리자 시댁은 축제 분위기나 다름없었어요. 첫 손주를 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네요. 결혼에 이어 출산까지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흐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이를 기르는 일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습니다. 아마 시어머니 도움이 없었으면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야무진 손이 있었기에 고된 육아를 잘 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애 때문에 시댁에 잠시 들렀는데 정말 오랜만에 신우를 보게 됐어요. 제가 아이를 낳은 뒤에는 신우 얼굴 보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언니, 우리 오랜만에 보네요. 그동안 뭐 하고 지내셨어요? 아,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지냈어요. 새언니도 잘 계셨죠? 그럼요, 잘 있었죠. 언니, 언제 한번 집에 놀러 와요. 조카가 많이 컸어요. 네, 알겠어요. 그럼 놀다 가세요. 전 약속이 있어서.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나중에 또 봐요. 그런데 오랜만에 본 신우의 모습은 좀 의외였습니다. 특유의 밝은 기색은 사라졌고 뭔지 모르게 우울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신우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죠. 선영이 안색이 별로네. 무슨 일 있나? 선영이? 그러게 나도 최근에 몇 번 봤는데 애가 좀 우울해 보이긴 하던데 진짜 무슨 일 있나?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나? 내가 요새 애 키우느라 선영이한테 너무 신경을 못 썼나 보다. 내일 선영이랑 커피나 한 잔 마셔야겠다. 그래, 당신이 한번 떠봐. 선영이 당신 잘 따르잖아. 전 다음 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신우와 만났어요.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심스레 물었네요. 언니, 요새 무슨 고민이 있어요? 낯빛이 너무 안 좋은데요. 네, 아니요, 고민은요. 고민 없어요. 그래요? 제가 보기엔 고민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잘 웃지도 않고 얼굴에는 그늘만 있고 정말이에요. 정말 무슨 일 없는 거예요? 네, 없어요. 요즘 회사에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회사에도 적당히 해야죠. 시킨다고 다 하면 더 시킨다니까요. 돈도 좋지만 건강이 먼저 아니겠어요? 네, 그럴게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새언니. 회사 일 때문이라는 신우의 말에 조금 안심을 했지만 혹시 무리한 업무에 건강이 상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절 따르던 신우였는데 육아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신우에게 신경을 못 썼던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제 나름대로는 틈날 때마다 우울해진 신우와 시간을 좀 보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제게 상상도 하기 힘든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의 예방접종 날이었어요. 하필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부탁을 좀 했죠. 여보, 오늘 애 예방접종해야 하는 날인데 혹시 애 데리고 병원에 다녀올 수 있어? 내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네. 그래. 그럼 내가 갔다 올게. 어차피 오늘 쉬는 날이니까 괜찮아. 그런데
당신도 몸 안 좋으면 병원에 다녀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일단 집에 있는 약 먹어보고 계속 안 좋아지면 그때 가지 뭐.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올 때 죽이나 좀 사올게. 알았어. 잘 다녀와. 그렇게 아기와 함께 남편을 보낸 후 소파에 누워 까무룩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꾼 꿈이 몹시 사나운 겁니다. 식은땀이 뻘뻘 나도록 말이죠.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요? 시끄럽게 울리는 휴대폰 소리에 겨우 눈을 뜨고 전화를 받았는데요. 글쎄, 전화가 걸려온 곳이 경찰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죠. 전 그때까지만 해도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남편은 애를 데리고 동네 병원에 갔는데 무슨 사고를 당하나 싶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 남편이 응급실에 가 있어요? 금방 예방 접종하러 동네 병원에 갔는데 남편분이 안경훈 씨 맞죠? 안경훈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크게 다치셨어요. 일단 최대한 빨리 병원에 오셔야 할 것 같네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기는요? 아기도 같이 타고 있었을 텐데 그건 병원에 오셔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네요. 경찰의 떨떠름한 반응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 이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알리고 남편이 실려갔다는 병원으로 불이 나게 향했네요. 그리고 전 병원 침대에 누워 차갑게 식은 남편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남편은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의사 선생님은 아이를 찾는 절 보며 고개를 저으셨죠.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집과 멀지 않은 병원에 다녀오기로 한 남편과 아들이 왜 이렇게 차가운 곳에 누워 있는 건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전 오열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이게 꿈이 아니라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쓰러졌다가 문득 눈을 떠보면 병원 침대였고 다시 발버둥을 치며 기절을 하길 반복했습니다. 아유, 연수야, 일을 어쩌니 어쩜 좋아. 어머니,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저 경훈 씨 없이 우리 아들 없이 어떻게 사냐고요. 저는 남편과 아들을 잃었고 시어머니는 아들과 손자를 잃었습니다. 갈갈이 찢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눈물과 함께 남편과 아들을 떠나보내는 날, 우리 가족은 갑작스러운 이별에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새언니, 너무 힘들겠지만 조금이라도 힘을 내요. 새언니마저 쓰러지면 큰일이에요. 새언니, 우리 조금만 더 견뎌봐요. 언니,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병원에 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나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게 왜 새언니 때문이에요? 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큰일을 겪으며 자기도 모르게 의지할 곳을 찾게 됩니다. 제게 시부모님과 신우가 없었더라면 너무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가족 어깨에 기대고 손을 맞잡아 주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꺼번에 두 사람을 잃은 저는 삶의 의욕까지 잃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위로에 조금씩 힘을 내려고 노력했죠. 어머니 당신도 아들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아들을 잃어버리니까 그 심정이 어떨지 알겠더군요. 자신보다 절 신경 쓰는 시어머니를 보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네요. 그런 어머니를 봐서라도 어떻게든 힘을 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교통사고로 저희 가족은 까마득한 절망을 마주해야만 했지만 그 절망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린 서로를 챙기며 그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희 가족에게 기가 막힌 일이 또 하나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떠나보낸 지 3~4달쯤 흘렀을 겁니다. 아픔은 여전했지만 다시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 무던히 노력 중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신우가 할 말이 있다며 제게 찾아왔더라고요. 새언니, 사실 저 고민이 하나 있어요. 고민이요? 무슨 고민이 있는데요? 실은 제가 임신을 했어요. 네, 임신이요? 언니, 남자친구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렇긴 한데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연락이 안 돼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새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히 만나는 사람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을 전하니까 무척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신우 아랫배가 볼록해진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우는 제게 아이를 낳아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전 찾아온 생명을 저버리는 건 엄마가 할 짓이 아니라고 말해줬어요. 제 말을 들은 신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네, 조언 감사해요, 언니. 제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집에다 얘기할게요. 네, 신중하게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언니, 전 언니 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신우의 비밀을 당분간 지켜주기로 약속했고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놓인 신우는 얼마 후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요. 놀란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는 바람에 저도 무척 놀라고 말았습니다. 너 지금 그게 가장 큰 말이냐? 어디서 덜컥 임신을 해와서는 갑자기 애를 낳겠다고? 그럼 애비 없이 혼자 애를 키우겠단 거야? 그게 말이나 돼? 엄마, 나 잘할 수 있어. 나 혼자 열심히 키워볼래. 그러니까 이해해줘. 그러니까 애 아빠가 누구냐고. 누구길래 이렇게 무책임한 짓을 벌이고 도망쳐 버렸냐고? 너 이거 절대 안 돼. 난 절대 용납 못한다고.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요? 지금 시집도 안 간 딸이 임신해서 애를 낳겠다는데 그렇게 꿀먹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래, 나도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혼자서 애를 키우는 건 무리야. 두 분의 반대에 신우는 크게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반응은 거의 분노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신우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왠지 모르게 곤란에 빠진 신우의 편을 들어주고 싶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 언니도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뱃속의 아이는 점점 커가고 아이 아빠는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는데 혼자 애 키우고 살겠단 결심이 쉽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 언니 입장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란 거잖아. 아빠도 없이 애를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저러냔 말이야. 하지만 어머니, 자기 자식을 포기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어머니도 자식을 잃어봤잖아요. 제 간곡한 말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많이 흔들리더군요. 시어머니도 생때 같은 자식을 잃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아버님은 그저 거실 천장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한숨만 푹푹 내쉬셨고요. 신우는 유일하게 자기 편을 들어준 저에게 감사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결국 신우는 시어머니와 몇 번의 부침 끝에 자신의 아이를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을 했고 집에서 몸 관리를 하며 출산할 준비를 하게 됐네요. 사실 애 아빠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과 애를 포기하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것 중 어떤 게 더 행복한 일인지는 알 수 없는 거겠죠. 그것은 아마 신우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전 신우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무튼 신우의 임신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이 됐지만 하루가 다르게 배가 불러오는 신우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있는 아들 생각도 많이 났고 제가 임신을 했을 때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디 신우는 아이를 낳고 행복하길 바랐어요. 그런데 신우의 산달이 임박해 올수록 신우의 스트레스는 극으로 치닫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 집에 살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가끔 제가 들여다볼 때마다 신우의 모습은 꼭 생기를 잃고 말라가는 나무처럼 피폐해 보였습니다. 언니, 요새 많이 힘들죠? 산달에는 원래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꼭 기운 차려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아이를 낳지. 새언니, 솔직히 나 너무 무서워요. 막상 애를 낳을 때가 되니까 자꾸 두려움이 생겨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언니한테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믿고 조금만 더 기운 내세요. 새언니가 그냥 우리 애 키워주시면 안 돼요? 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에요? 언니가 엄마인데요. 제가 어떻게 엄마가 돼요? 저 이 아이 키울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새언니는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있고 솔직히 아이도 그립잖아요. 제가 양보할게요. 그러니까 언니가 키워주세요. 신우의 기막힌 제안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나 그리운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애를 키우고 싶다는 뜻은 아니었으니까요. 전 출산을 앞둔 신우가 너무 불안해서 그런 말을 한 거라고 생각했죠. 언니, 불안하고 힘든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자기 자식을 보게 되면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그만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세요. 그런 제 위로에도 신우는 좀처럼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들쭉날쭉한 신우의 기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출산을 앞둔 신우의 상태는 아슬아슬해 보였네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신우는 아이를 출산했고 다행히 산모와 아기 두 사람 모두 건강에 이상은 없었어요. 전 신우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산후조리원에 있는 신우를 찾아갔습니다. 언니, 정말 수고했어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정말 잘했어요. 네. 그런데 새언니, 정말 안 되겠죠? 네? 뭐가 말이에요? 우리 애 말이에요. 새언니가 우리 애 엄마가 돼주시면 안 돼요? 전 정말 괜찮아요. 언니, 자꾸 그런 말 하면 저 다시는 언니 안 봐요. 저 다른 사람 아이 키우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어요. 저 우리 아들 가슴에 묻고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 저한테 그런 말하는 거 정말 잔인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네, 기분 나쁘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저는 신우가 다시는 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지 못하도록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그런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죠. 애가 물건도 아니고 이제 엄마가 된 사람이 무책임한 말을 뱉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 말을 알아들은 줄 알았던 신우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신우는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한 뒤에 아이와 함께 시댁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며 애를 데리고 저희 집에 오겠다는 겁니다. 저는 한결 나아진 신우의 모습에 안심을 하고 이런저런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신우가 잠깐 편의점에 가서 뭘 사오겠다면서 바깥에 나가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신우의 애를 보며 신우를 기다렸는데요. 30분이 넘어도 오질 않고 1시간을 기다리고
3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전화를 수십 번이나 걸어봤지만 연락이 닿지도 않았어요. 설마 신우가 무작정 애를 맡기고 사라진 건 아닌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전 이 사실을 곧장 시어머니에게 알렸어요. 신우가 애를 맡기고 행방불명이 돼버렸다고요. 놀란 시어머니가 부랴부랴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망설이던 순간 신우에게서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짧은 문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새언니, 실망시켜서 죄송해요. 하지만 전 도저히 애를 키울 자신이 없어요.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우리 아기 잘 좀 부탁해요. 신우의 문자를 보고 난 뒤에야 신우가 일부러 제게 아이를 맡긴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애를 버리고 달아난 딸에게 크게 실망했고 결국 이럴 줄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리셨죠. 신우를 찾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봤지만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집을 나간 신우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끝내 신우는 찾을 수가 없었네요. 신우의 아이는 시어머니가 데리고 갔기 때문에 신우의 바람과는 다르게 제가 신우의 애를 돌보진 않았어요. 저는 왜 신우가 저한테 아이를 맡기려고 한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애를 맡길 생각이었다면 올케인 저보다는 차라리 부모님이 훨씬 안심이지 않았을까요? 정말 아이를 잃은 제가 남의 아이를 키울 거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그냥 부모님에게 짐을 지어드리고 싶지 않았던 건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혼자 애 키울 일이 두렵고 무서웠던 신우에게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던 건 아닌지 후회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자기 대신 애 엄마가 돼달라는 부탁을 곧이곧대로만 들을 게 아니라 자신을 도와달라는 목소리로 들었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가진 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애를 맡기고 사라진 신우는 석 달이 넘도록 연락 한 통이 없었고 전 신우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굵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밤늦게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게 됐는데요. 시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듣자마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더군요. 예, 연수야. 일을 어떡하면 좋니? 이제 나 어떻게 살아? 왜요, 어머님, 무슨 일인데요? 지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선영이가 영안실에 있다잖아. 뭐라고요? 영안실이요? 그래, 애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에 치이고 말았단다. 아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연수야, 나 이제 어떻게 살면 좋으니?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귀에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제 귓가에는 신우가 병원 영안실에 있다는 말만 맴돌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혼이 빠진 것처럼 정신이 멍해지더군요. 신우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챙기고 시부모님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신우는 본래 살던 곳이랑은 전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것은 왜 혼자 타지에 가서는 이런 몰골로 나타나. 아유, 내 새끼는 어떻게 하라고. 시어머니는 신우를 흔들며 통곡을 했고 시아버지는 코를 훌쩍이며 눈물을 닦으셨죠. 저 또한 가만히 누워있는 신우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런 신우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펑펑 눈물만 쏟았어요. 신우의 사건을 맡은 담당 형사의 말에 따르면 대형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신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하더군요.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손 쓸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며 담당 형사가 건네준 박스는 사고 당시 신우가 들고 있었던 신우의 마지막 유품이었어요. 길 건너 우체국에 가려고 했던 건지 그 박스에는 제가 사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까 아기 옷과 용품들이 들어있더군요. 그걸 본 순간 또다시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겁니다. 애를 맡겨두고 모질게 떠날 때는 언제고, 그래도 모정은 남아 있었던 건지 신우는 제게 자기 새끼 쓸 물건들을 보낼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었고요. 참 불쌍하고 쓸쓸한 마지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러지 못하고 이런 결말을 맞이해야 했는지 전 신우의 인생이 참 측은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하긴 아들, 딸 모두를 잃은 시어머니도 남편과 아들을 잃은 저도 여기저기 다 불쌍한 사람 투성이었습니다. 신우의 장례는 급하게 치르게 됐습니다. 손님이라고 부를 것도 없이 가족끼리 하루 만에 끝마치게 됐죠. 한숨만 길게 내쉬는 시아버님은 착잡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그리고 전 시아버님의 그 표정이 딸을 잃은 애절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의 발인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저는 우연히 제 메일을 열었다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평소 메일을 잘 열어보지 않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가득 쌓인 메일을 보게 된 건데요. 거기엔 신우가 제게 보낸 메일도 섞여 있었더라고요. 보낸 날짜를 보니 애를 버리고 사라진 지 얼마 안 돼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신우가 보낸 메일에는 동영상 파일이 첨부돼 있었는데 그 동영상은 신우가 직접 자기의 모습을 찍은 영상 편지와 같은 것이었어요. 신우는 저에게 할 말이 많았던 거였죠. 그리고 그 동영상 속 신우가 제게 해준 말은 정말 어마어마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새언니, 많이 놀랐죠. 마음 같아선 통화를 하고 싶지만 그럼 새언니한테 설득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편지를 남겨요. 제가 아이를 버리고 훌쩍 떠나서 참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제 아이를 새언니에게 맡겨두고 떠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지고 갈 생각이었는데 새언니에게만은 밝히고 싶네요. 사실 우리의 아빠는 절 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라 저와 아주 가깝게 있었어요. 다만 누군지 밝힐 수 없었던 것뿐이죠. 새언니, 저희 애 아빠는 바로 신우는 초췌한 안색으로 덤덤하게 애 아빠가 누군지 밝혔는데요.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너무 놀라서 손을 벌벌 떨고 말았네요. 신우 아기의 아빠이자 신우 남편은 바로 시아버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낳아 버린 것이었죠. 너무 충격적이어서 전 말을 잇지 못했네요. 신우는 자신이 아기였을 때 이 집에 입양된 수양딸이라고 하더군요. 몰랐던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아버님과 신우의 은밀한 관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신우 또한 자신의 아버지와 그런 감정을 갖고 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에 대한 후회를 강하게 하고 있더군요. 어머니 얼굴을 보고 있자면 도저히 자기 자식을 기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제게 맡겨놓고 잠적해버린 거고요. 신우는 간곡히 제게 부탁했어요. 자기 애를 어머니에게 보내지 말고 제발 저보고 키워달라며 오열하더군요. 저는 동영상 속 신우를 보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먼저 간 신우와 또 그저 침묵만 지키고 있는 시아버지에게 너무 실망했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죄란 말입니까? 신우의 매일을 연순간 전 이 비밀을 지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신우를 위해서 이 기절초풍할 만한 진실을 틀어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자기 남편과 딸 사이에서 나온 자식인 줄도 모르고 아이를 키우고 있을 시어머니를 위해 진실을 밝혀야만 할까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저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신우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두 사람의 어긋난 사랑에 시어머니가 희생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심을 굳힌 저는 시어머니에게 신우의 동영상을 보여드렸고 모든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좀 놀라웠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는 듯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평생 산 남편이고 평생 키운 딸인데 내가 왜 이상한 기운을 느끼지 못했겠니? 그래도 설마 했다.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운 정이 워낙 각별해서 스스럼 없이 대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있었지.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두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처참한 진실을 마주한 시어머니는 절규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가엾어서 눈물을 쏟고 말았네요. 신우의 영상으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고 큰 금액의 위자료를 지불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신우의 아기,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아이는 시아버지가 키우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사실 그 과정이 쉬웠던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모든 진실이 다 밝혀진 시아버지 또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더 이상 두 분 모두와 연락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문득 생각해보면 제가 마치 꿈을 꾼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정겨운 시댁 가족들과 함께하고 이쁜 아이를 낳아 소중히 키웠던 시간들이 전부 꿈인 것만 같아요. 이 모든 것이 마치 환상처럼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지금은 친정 가족의 도움으로 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상처들을 가슴에 담고 있지만 최대한 꺼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어요. 처음에도 말했지만 제가 당한 이 일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사랑에는 국경도 신분도 없다고들 하지만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도무지 제 상식으론 납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